그 대통령은 표현이 부럽다고요,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력기관의 정치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주고 나서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셨는데 결국 이 말은 그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요.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은 네. 자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검찰에 감나라 대추나라 안 하겠다. 네. 중립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선에서만 그치지 않겠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검찰은 정책 중립을 구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박한 어떤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그래서 법 제도의 정비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그 다음에 예. 이제 이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는 그다음에 검찰의 그 막강한 권력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법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사법개혁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렇다면은 그 뭐 패스트트랙이라든지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앞으로 검찰 개혁의 큰 줄기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분명히 힘을 합친다든가 서로 상호 견제라는 걸 토대로 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게 쉽게 협업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어떤 제약도 좀 따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장 그 문제가 시작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오래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수사를 검찰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계속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조국 장관인 가족에 대한 여러 수사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저는 논의를 할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 이 문제까지 끌고 나와서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검찰도 그렇고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으니까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대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국회의원도 설득할 거고요.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정상적으로 하는 활동들이니까요. 패스트트랙에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거고 경찰은 또 할 거고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대로 할 거고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조율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각각 부서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지는 의견은 개진하겠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만나서 조율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뒤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예. 근본적으로 의문이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권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사법개혁안 뭐 정부 안도 있고 뭐 백혜련 의원이 낸 안도 있고 그런데 거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공수처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옥상옥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아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의 좀 의견에 동조를 하는 법조인들이 많은데 조율을 말하기 전에 일단 이 제도 안에서부터 저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다. 좀 이런 얘기. 아마 이제 제가 네. 볼 때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변호사 지적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답변을 좀 해보자면 검찰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다 보니 기소권이나 이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검찰이 됐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이거는 네. 여야를 떠나서 자유한국당도 적폐 수사할 때 계속 그런 얘기 하셨어요. 또 민주당도 물론 그렇게 했고요. 예전에 정권에서는. 그 말은 결국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좀 비대해지다 보니 그 권한의 사용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검찰이 이용되고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지금 검찰이 그렇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검찰 수사권을 일정 부분 조절하는 것이 그런 검찰의 중립성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아마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과도한 검찰 권력을 제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많이 놨어요. 진짜로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했다고 실천을.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우선 검찰 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의 특수수사 이거 어떻게 제어할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연간 지금 저희 보면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1만 건 가까이가 지금 무혐의 처분받는다는 건 뭐냐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까
그 투망식 먼지털이식 수사해가지고 막 무조건 기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특수수사에서 이루어지는 무리한 부분이 많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인사한 걸 보세요. 그때는 야당이 그렇게 비판하고 언론이 비판했을 때 뭐 잘된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1, 2, 3차장, 그다음에 그 뭐 검찰의 대검의 저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 다 특수사통으로 저 발탁해 쓰는 바람에 공안, 강력, 형사 이런데 다 그냥 물 먹고 옷 벗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에서는 지금 특수수사를 그렇게 강화해놓고 특수사통들을 이제 와서 또 개혁을 해갖고 그 위에다가 공수처 만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거 검찰을 공수처 통해서 또 이제 장악하려는 시도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인사부터 제대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지적은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특수통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뭔 수사입니까? 조국 일가족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적폐 수사를 무슨 했잖아요. 얘기냐까? 네. 요 점을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께서 이제 던져주셨던 질문, 그러니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저는 약간 단순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뭐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걸 감수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법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 공통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에서 권한을 빼서 다른 데로 넘기는 거예요.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좀 얘기했던 이제 특수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수처 그렇죠? 같은 경우에서 대통령. 고위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 수사권을 빼가지고 공수처로 넘기는 거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과연 여기서 협업이라고 하는 조율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검찰은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밥그릇이 뺏기는 거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어떤 검찰이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도 결국은 정치 개입 아니냐, 그 바탕에 사법개혁 저지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이래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본다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업보다는 어찌 본다면 견제, 사실은 사법개혁의 어떤 추진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게 더 강조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요점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